12월 18일 라디오 금천 뉴스라인입니다. 금천구 독산 이동은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해 12월 소규모 공영 주차장 16면을 신규 조성했습니다. 구가 실시한 2019년 주차 수급 실태 조사 결과 금천구의 전체 주차장 확보율은 야간 기준 129%인데 반해 독산 이동은 70%에 불과해 금천구 10개 동 중 주차 환경이 가장 열악한 지역으로 분석됐습니다. 앞서 구는 독산 이동의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해 2019년 서울시 소규모 공동주차장 지원 사업을 통해 19억 원을 확보하고 올해 독산 이동 376-11 일대 주택 3동을 매입하여 소규모 주차장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이번에 준공하는 독산 이동 소규모 공영주차장은 부지 면적 409제곱미터에 총 16명 규모의 지평식 주차장으로 내년 1월부터 거주자 우선 주차 방식으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천구는 12월 21일부터 여권사실증명서 무임 민원 발급 서비스 시에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 발급 등 개정된 여권 행정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외교부의 지침에 따라 여권 발급 기록 증명서, 여권 실효 확인서, 여권 발급 신청 서류 증명서, 여권 정보 증명서 등 여권 사실 증명 6종에 대해 무임 민원 발급기를 통해 발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여권 사실 증명은 전국 250개 여권 사무 대행 기관 민원 창구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21일부터는 전국의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된 무임 민원 발급기에서도 주민등록번호 입력, 지문 인식 등 간단한 본인 확인만으로 24시간 발급 가능합니다. 아울러 구는 21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 발급을 시작합니다. 이는 매년 13만 건 이상의 여권 분실 등으로 인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의 수록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키로 한 개정 여권법의 시행에 따른 조치입니다. 한편 외교부는 여권의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여권을 계속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등의 보완책을 동시에 시행하며 지자체 및 일부 금융기관 등에서는 여권정보증명서 없이 여권만을 제시하더라도 외교부의 여권정보 연계 시스템을 통해 신분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금천구는 주민들이 야간에도 무장 예습길 데크로드를 거닐 수 있게 호암 늘솔길 전 구간에 야간 조명 설치를 완료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호암 늘솔길은 장애인, 노약자, 여성 등 보행약자들이 산림의 아름다운 경관과 휴양, 치유와 같은 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호암 자락에 조성된 무장 예습길입니다. 구는 앞서 주민들이 야간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호암 늘솔길 총 1.2km 중 300m 구간에 야간 조명을 시범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야간 조명을 새로 설치한 구간은 잣나무 산림욕장에서부터 호암 1터너 상부 잔여 900m 구간으로 이로써 주민과 관광객들은 구의 대표적 힐링 명소인 호암 늘솔길 전 구간을 야간에도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구는 인공 조명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 방지를 위해 자연 녹지에 맞는 조도와 점등 시간을 조절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성은 금천구청장이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지방자치 행정대상 시상식에서 행정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방자치 행정대상은 서울기자연합회가 국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 기관의 행정, 사회활동, 민가협치 등을 평가해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한 기관장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유성훈 구청장은 민선 7기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을 슬로건으로 주민들의 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현안 사업과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심 현안인 3+1 사업으로 신안산선 복선 전철, 대형 종합병원 건립, 공군부대 이전 및 개발 사업,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개발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며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외에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령사회 대비 일자리 창출, 생활 SOC 및 친환경, 그린 SOC 확충, 평생 돌봄 체계의 강화와 교육 격차 해소,
금천형 창업 생태계 조성 등 선언권 관문 도시로서 지역의 입지를 굳건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민선 7기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구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구정을 살펴보라는 채찍으로 생각한다며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인 만큼 남은 민선 7기 기간 동안 구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구정 기반을 다지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천호암노인복지관이 지난 10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2020년 온라인 사랑 나눔의 장에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이날 서울시에서는 수행기간 70개소 중 금천호암노인복지관이 유일하게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금천호암노인복지관은 금천구 독산 2동, 독산 3동, 독산 4동, 시흥 4동 지역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수시 모니터링 강화로 호흡곤란 등 총 4건의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등 독거노인 안전망 강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르신들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해 나만의 캔버스 만들기, 새싹 인삼 가꾸기, 행복한 레시피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행복 울타리, 희망찬 등 어르신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한 특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밖에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전담 부서 구성과 중간관리자 배치, 계약직 전담 사회복지사의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사업 초기부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한 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홍보 부스 운영과 가가호호 방문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해 노인 돌봄 사각지대 발굴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금천구립 독선도서관에서는 2021년 1분기 독서문화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접수는 12월 19일 10시부터 마감시까지 선착순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수업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줌 프로그램을 활용한 실시간 화상 교육으로 운영하며 모든 강좌의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단 재료비, 교재비는 별도이며 재택 학습 동의서는 서명 후 이메일 제출이 필수입니다. 서울시는 매원 지하차도 양방향 개통으로 금천구 독산동에서 강남구 구룡터널 사거리로 이어지는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 19.7km 전 구간이 연결된다고 지난 17일 밝혔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매원 지하차도는 수서 방향 2개 차로가 지난달 12일 열렸고 반대 방향인 과천 방향 2개 차로가 19일 오후 2시를 기해 전면 개통됩니다. 매원 지하차도는 서초구 서남 IC와 영곡 동서 지하차도 사이에 있으며 연장 900m로 공사비 약 582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이에 지하차도를 이용하면 양재 IC와 영곡 사거리를 신호대기 없이 통과할 수 있어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과의 간섭이 해소됩니다. 서울시는 강남 순환고속도로 전 구간 개통으로 서초, 강남 남부권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미세먼지 불법 배출 시민 참여 감시단이 내년 3월까지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 동안 사업장 순찰,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 시민 참여 감시단은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4,040개소에 대한 전수 검사 등 적극적인 감시 및 홍보 활동을 펼쳐 강력하고도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앞서 올해 상반기 동안 시민 참여 감시단은 미세먼지 주요 배출 원인 대기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 관계 공무원과 합동 점검, 홍보 활동 등 실시하여 서울 지역 미세먼지 저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보고 절차를 간소화시키기 위해 복무 앱이 설치되어 있는 휴대폰을 보급하여 신속한 보고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차별 없는 디자인 복지를 전담할 전문기관인 서울특별시 유니버설 디자인센터가 지자체 최초로 설립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토대를 닦아온 유니버설 디자인을 서울 전역에 체계적으로 적용해 성별, 나이, 장애 유무, 국적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디자인 복지를 실현한다는 목표로
내년부터 서울시가 신축, 개보수하는 모든 공공건축물과 시설물에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 외국인 등 다양한 시민과 분야별 전문가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녹여내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과 시민 참여단도 운영합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도 펼칩니다. 또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등 타 공공기관, 나아가 다양한 민간시설에도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민, 관, 산, 학, 협력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22일 오후 3시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는 개소시 영상에서는 서정엽 권한대행이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선언문은 모두가 존중받는 사람 중심 도시 서울을 목표로 소통과 참여의 기회 제공, 실천적 디자인 문화 확산, 포용성 있는 디자인 표준 정립과 확장,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편리한 공간 조성을 골자로 했습니다. 2022년 개통 예정인 서울 지하철 신림선 서림역 인근에 청년주택 413세대가 건립됩니다. 내년 3월 중 착공해 2023년 9월 입주 예정입니다. 모두 갖춘 북박이 가전, 가구, 무상 설치, 주민 공동시설 등을 설치하여 청년의 라이프 스타일과 삶의 질을 세심하게 고려한 시설 계획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는 민간 사업 시행자 측도 신림동 일대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고 서울시도 인허가 과정에서 적극 협력한 만큼 사업 추진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신림동 240-3번지 일대에 대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촉진 지구로 지정, 도시관리 계획을 승인해 17일 결정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023년 3월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 2023년 9월 준공 및 입주하는 일정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거리 노숙인, 쪽방 주민들을 위한 겨울철 특별보호 대책을 가동해 취약계층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코로나 방역입니다. 총 8개소의 공공급식시설엔 테이블마다 칸막이를 세웠으며 출입 전 마스크 착용, 방명록 작성, 발열 체크, 손소독 등의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쪽방촌의 경우 주민 이용시설과 쪽방 통행로의 주 1회씩 전문 업체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에도 노숙인이 병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진료시설 추가 지정을 추진하고 지난 7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시립동부병원은 내과, 외과, 정형외과와 같은 주요 진료과의 외래 진료, 재진 환자 투약 재처방, 증명서 발급 기능을 차질 없이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시내 곳곳에서 노숙인 위기 대응 콜센터를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학대 피해 장애인을 전방위 지원하는 쉼터를 17일 개소했습니다. 가정이나 거주시설 등에서 학대받은 장애인을 가해자와 분리해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심리상담, 지역사회로의 복귀까지 전문 지원하는 시설로 2015년 운영을 시작한 1호에 이은 두 번째입니다.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해 피해 장애인 쉼터의 명칭, 위치, 연락처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비공개합니다. 이번에 개소하는 쉼터는 연면적 155제곱미터 규모로 남녀 방이 분리돼 있으며 서울에 거주하는 장애인 중 학대 피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으며 입소 기간은 3개월 이내, 정원은 총 8명입니다. 입소자는 서울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인권침해 사건 신고가 접수되면 기관에서 입소 필요성, 적격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됩니다. 시는 피해 장애인 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개 쉼터를 이원화해 운영하며 기존 쉼터는 미성년 발달 장애인이, 이번에 개소한 두 번째 피해 장애인 쉼터는 성년 발달 장애인과 타 유형의 장애인이 각각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어두운 야간이나 비가 오는 도로에서 운전자가 차선을 잘 볼 수 있도록 기존 차선보다 최대 3배 이상 밝은 고성능 차선 도색을 내년부터 본격 도입합니다.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서울 시내 차선 도색을 전수 조사한 결과
반사 성능이 떨어져 도색을 다시 해야 하는 구간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천시에는 차선 반사 성능이 관리 기준치의 40~50% 수준에 그쳐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재료를 다양하게 조합하는 방식으로 기존보다 반사 성능을 높인 고성능 차선 도색을 만들고 4개 노선 연장 15km의 시험 시공해 성능 평가 결과 고성능 차선 도색이 기존 도색에 비해 야간 건조 시 1.6배, 야간 우천 시엔 약 3배 더 밝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포장도로 정비 구간에 고성능 차선 도색을 우선 도입하고 유지보수 구간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차선 도색 품질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고성능 차선 도색 표준 품새 반영, 차선 도색 전문 건설업 신설 및 차선 도색 유지 관리 매뉴얼 개선 등 제도 개선도 요청했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019년 서울시 초미세먼지 성분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지난 15일 밝혔습니다. 서울시 초미세먼지 성분 중 유기물 또는 원소 상태로 존재하는 탄소류는 32%를 차지했습니다. 유기탄소는 1000여 종이 넘는 개별 유기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구원은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를 비롯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분을 중심으로 보다 상세한 조사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기탄소는 자동차 등 화석 연료의 연소 과정의 직접 배출과 페인트 등의 증발 및 수목류 등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 등에 기인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금속류는 전체 초미세먼지의 2%를 차지했으며 토양에서 발생하는 철, 칼슘 등의 미네랄 성분이 금속류의 7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다만 산업활동이나 자동차 브레이크, 타이어 마모 등 인위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금속으로는 아연, 납, 구리 등의 농도가 높았습니다. 2019년 서울시 초미세먼지 성분 분석 보고서는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와 서울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서울시민 공공갈등 인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95% 신뢰 구간입니다. 최근 1년간 우리나라 갈등 상황에 대한 질문에 서울시민 86.0%가 갈등이 있다고 답했으며 2017년부터 응답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은 우리 사회 공공 갈등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정부, 불신 등 전반적인 신뢰 부족이 42.3%, 서로 배려하는 성숙한 민주적 시민의식 부족 35.1%, 중앙정부, 자치단체의 일방적인 공공정책 추진 33.1% 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의 심각한 분야로는 주택이 4.47점, 경제 4.11점, 교육 3.70점, 환경 3.51점, 복지 3.24점, 안전 3.09점, 교통 3점, 문화 2.7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갈등 발생 시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안으로 갈등 전문가나 기관 등 제3자를 통해 조정과 화해 시도, 끝까지 대화를 통한 해결, 소송 등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202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을 서울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0년도 10조 847억 원보다 3,427억 원이 감소한 9조 7,420억 원을 확정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산은 코로나가 일상이 된 시대에 원격 수업으로 인한 학력 격차 심화와 비대면 학교 생활로 인한 소외계층이나 사각지대 발생의 우려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코로나가 일상인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의 공공성, 책무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기초학력 향상 지원 강화, 입학준비군 지원, 고교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완성, 2기 혁신미래교육 지속적 추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코로나 일상 시대에도 지속적으로 서울의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은 12월 17일부터 2021 대입 정시정형 대비 진학지도 온라인 설명회 동영상을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누리집과 서울시 교육청 및 교육연구정보원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제공했습니다. 온라인 설명회에는 입시 결과 분석을 통한 2021 정시 지원 전략, 학생들의 진로 희망에 따른 의학계열 및 예체능 계열, 특성화고 특별전형 지원 전략,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대학교,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수도권 전문 대학교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진로 진학 정보를 제공합니다. 교육연구정보원은 온라인 설명회와 별도로 2021 대입 정시 고3 진학지도 자료집을 개발하여 서울 관내 고등학교에 12월 초 보급하였습니다. 이 자료집에는 2021 대입 정시 전형 대비를 위한 전형별 대학별 세부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설명회 강의 자료와 2021 대입 정시 고3 진학지도 자료집 파일은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누리집에 탑재되어 고등학교 진학 담당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도 언제든지 활용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뉴스라인 진행의 김진숙, 한영진, 기술의 김호경이었습니다. 뉴스라인은 라디오 금천과 마을신문 금천인이 함께 만들어갑니다.